네, 지난 9일이죠. 9일이었죠.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급행버스 사고로 인해서 버스 기사들의 살인적인 근무 일정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원, 그리고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위성수 정책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연구원님, 네. 사망자가 두 분이었죠? 예, 네, 참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네.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드러났죠, 이제요? 네. 네.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에 의한 졸음운전에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사고를 내신 어떤 운전자분께서 네. 그 복격일제로 일을 하셨고요. 네. 그 복격일제라는 것은 이틀 일하고 복격일제라고. 복격일제. 예, 예.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어떤 그런. 이틀 일하고 하루 쉰다면 예.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 격일제가 하루 일하고 네. 하루 쉬는 거고 복격일제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인데요. 네. 복격일제로 운영을 하셨고 그래서 보통 복격일제를 하게 되면 일일 17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데요. 그날도 이제 전날에 17시간 일하시고 네. 5시간밖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졸음 운전에 의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17시간 네. 버스 운전을 하시고 네. 5시간 밖에 쉰 다음에 예, 또 수면을 다음날 취하면서. 또 17시간 예, 그렇게 하시다가 오후쯤에 좀 사고를. 근데 그분이 이제 김모 씨라는 버스 기사분 아니에요? 그분 구속됐죠?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한 게 그게 뭐 최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복격 일자로 예. 운영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뭐 하이니의 법칙에 따라서 네. 보통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잘한 사고들이 수십 건 있는데요. 뭐 계속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 게 계속 축적되다가 결국은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미 아마 뭐 당연히 뭐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자잘한 사고들이 사실은 더 많았을 겁니다. 참 예. 그 졸음운전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사고가 네. 많았을 거고 그 징조물이 있었을 텐데 예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안타까운 시민들도 희생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졸음운전을 할 때는 이게 그 잠깐 2, 3초 주는 것이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정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깐 2, 3초 깜빡한 사이에 100m가 가버리니까 네. 그냥 앞에 있는 차를 받아버린 거군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그 버스 기사만 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맡은 과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제 구속영장, 뭐 저번 주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네.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네. 그분에게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 그러면 회사와 네. 정부는 무슨 죄인가, 죄가 없는 건가 묻고 싶은 거고요. 실제 저희는 이거는 살인 교사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노동조합에서는요? 예. 실제 앞서 이영수 연구원이 말씀하셨지만 오산교통 사업장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김모 씨가 예. 그 전날 몇 시간 하고 다음 날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이제 네. 저희도 확보를 해서 분석한 다음에 네, 한번 화면에 준비됐으면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5일 날은 몇 시간 근무하고 네. 5일 날은 몇 시간 나오네요. 예. 이게 단체 협약상 하루 일하고 하루 쉬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대로 네. 이틀 내지는 하루 단위로 배차를 짠 겁니다. 그래서 저 운행 자체는 합의돼 있지 않은 강요된 운행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교통의 운전기사분들이 네. 국토교통부에도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산시에도 질의가 갔었는데 오산시는 현재 법대로 네. 했을 경우 시민들 교통위험 불편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가 답변이었습니다. 오산시에서. 그게 예. 언제 얘기입니까? 그게 4월 초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진행되다가 지금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뭐 경찰서 조사하고 있겠지만 각종 여객법 및 자동차 관리법 등등등에 네. 위한 위반들이 있다면 이런 운전을 강요한 거는 분명히 교사죄가 맞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 놓고 관리 감독하지 않는 정부 또한 여기서 방조한 책임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오산시가 책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사고 난 M버스, 광해 급행버스는 네. 국토교통부가 직접 인가와 허가를 내주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관리 노선이고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교통부가 일단 전국에 있는 광해 급행버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법 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뭐 시작하는 거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예. 이제 와서 하여튼.
그 연구원님 네. 현재 버스 기사 운전기사분들의 네. 그 평균 근무 시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예. 예, 뭐 아까 그 우리 네.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격일제나 복교일제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에 뭐 17시간인지 16시간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 일일 근무 시간도 문제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원래는 격일제였는데 복교일제를 하는 이유는 네. 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당 경기도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당 한 1.7명 정도 되는데요. 네.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버스는 규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대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까 합의한 거에 다르게 복교일지 2, 3일 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자기가 대체 근무를 했을 경우에 다시 또 그 자기 타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기서 3일 연장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일 근무 시간도 높지 많지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월 근무 시간.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 한 월 300시간 이상까지 일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월 300시간 이요? 그게 계속 이렇게 네. 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면서 큰 사고가 발생한 거죠. 지금 주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로기준법상에는 주 40시간 그리고 한 주에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를 그래서 가능하고 52시간.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9조 네. 특례에 의해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석 같은 경우는 특례업종으로 특례업종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예, 것 그걸로 같더라고요. 24시간 근로도 가능하게끔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특례 조항 때문에 지금 사실상 법적으로 이런 일이 네.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특례 조항에 따른 네. 근로시간을 무한대로 해주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 나왔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특례 조항에 걸리는 이 업종이 있는데 버스도 그 업종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거 아니냐. 네. 사실상 살인적인 거 아니고 우편 집 배운 아저씨들도 이제 그런 네. 케이스인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싸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인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무한정으로 사실은 만약에 뭐 연장근무를 했을 때 돈을 네. 그만큼 지불해 줘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그러니까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통례 조항 때문에 좀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우리 노조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일단 그러니까 버스 운전 같은 경우는 네. 운전뿐만 아니라 승하차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차 내 안전사고 확인해야 되고 운행 중간에 교통 정체라든가 교통 시스템도 확인해야 되는 그렇죠. 과도한 그러니까 중첩적인 정신노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요. 항우장사도 못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시간 운전 때문에 이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오후가 되면 구름 위에 붕 뜬 기분이다. 구름 위에 걷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실제 뭐 시청자분들도 운전을 오래 하시면 느끼시겠지만 내가 도착지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졸릴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고 순간 깜빡깜빡 졸기 때문에 졸다 정신 차리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또 차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네. 저희가 교통사고 저희 운전기사분들한테 실제 조사를 해보면 네. 한 분당 연간 한 1.4건에서 1.6건 정도 사고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전기사가 8만 명이기 때문에 예. 이건 실제 심각한 경우고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통사고를 다 경험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뭐 졸음운전 가능성이 큰 거죠. 노동 네. 과로에 의한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과 이제 운행 시간이 아주 짧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도착해야지만이 잠깐 5분, 10분이라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실제로 과속을 하시거나 또 신호를 위반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광역버스 있습니다. 같은 경우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 아니에요. 참. 네. 특히 연세들도 계신 분들 아니에요. 뭐 20, 30대 운전기사들이 아닐 거고요. 50대 분들도 많을 테고. 저희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버스 운송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균 지금 나이가 52세 정도 됩니다. 52세 평균이. 예. 그 연구원님 네.
휴식 시간 갖고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예. 어느 정도 쉬는지. 예. 지금 그 올해 교통부에서 2월 28일 날 네. 그 이제 그 여기 자동정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 뭐 한번 1시간 운행하게 되면 10분 쉴 수 있고 2시간 운행하면 15분 쉴 수 있고 4시간 운행하면 30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조항이 뭐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토부가 제대로 이제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이 규칙을 어겼을 네. 경우에 그 노동자도 같이 처벌할 수 있는 양별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측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사측과 노동자 같이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자를 왜 처벌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양별 규정에서 그 법에 대해서 위반한 행위의 자에 대해서 처벌이 되겠고 이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까 네.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자가용 운전자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하는 그렇죠.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어쨌든 이 사측이 100% 스케줄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양별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지 말고 철저하게 이제 사업주만 이 처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규정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뿐더러 노동자들이 자기가 처벌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 그 얘기를 안 하겠죠. 그냥 넘어가는 하겠습니까? 거죠, 그냥. 그래서 네. 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휴게 시간 규정이 조금 더 효과가 있으려면 네. 그 양별 규정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그죠? 양물 규정. 네, 맞습니다. 지금 양벌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아, 그것도요? 운전기사 과태 10만 원인데 문제는 10만 원을 내고 마는 게 아니라 1년에 똑같은 과태료를 4번 내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운전하시려면 버스 운전 자격이 필요한데 네. 자격증이 취소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과도한 네. 징벌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양벌 규정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겨 적발된다 할지라도 운전하신 기사분들이 그런 일 없어. 딱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니까. 예. 제가 조항을 확인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도 되고 그 운송사의 그 자기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발했을 경우에 사측이 또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그 사람이 고발했지만 다시 그 면허 취소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이제 고발자의 보호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이게 지금 무슨 도로교통법입니까? 그게 어떻게 여기장 운사법에 네. 명기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그래서 저희들이 운사법을 개정을 해서 그 네. 연결 규정 조항을 삭제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국토교통부에서 손을 대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시행 규칙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이 가능한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2월 28일 새로 만들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 네. 이 부분 삭제를 요청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 실태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재의 이런 버스 운송 사업의 현황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사분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더 이상 뭐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그렇죠. 거고. 그나마 있는 휴게 시간조차도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있고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틀 일하고 5시간 네, 수면 취하고 네. 17시간, 17시간 운전하고 5시간 취하고 다시 또 나가는 게 그런 일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여준 거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근로시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사고 난 오산교통을 포함해서 경기도에 있는 30개 사업장들이 대부분 협정사상 격일제 근무 하루 17시간에서 18시간씩 격일제 근무 때문에 최대 15일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조사해 본 따르면 한 달에 260시간 이상, 네. 주 60시간 이상 운전하신 분들 비율이 40%가 넘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한 분이 적게는 이틀에서 3일, 많게는 5일에서 6일씩 연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누적된 피로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결국 이런 사실을 지방자치단체도 뭐 단체장까지는 몰랐겠지만 거기 있는 관계자 공무원들도 알았을 테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뭐 장관께서는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련자들은 다 알았을 테고 그죠? 네. 결국 그렇다면 그것이 노조의 주장인 네, 거 아니에요? 결국 맞습니다. 회사 측은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회사 측 책임 문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뭐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뭐 네. 면허 취소라든지 뭐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사고 날 때만 뭐 압수수색해서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금 보통 대당 한 2.5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야지만 제대로된 그 이 대체라든지 그 교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정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여러 가지 사회적 압박이라든지 제도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뭐 각 지역마다 다른데요. 다르겠죠?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한 1.7명 정도, 1.8명 정도 되나? 경기도는 지금 운영되는 차량 기준으로 하더라도 1.62명 그 정도고요. 정도 되죠. 전체 차량으로 따지면 1.5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부장님, 그러니까 네. 대당 1.5명, 1.7명이라는 것이 무슨 통계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의 숫자를 나눈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어떠한 그걸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려면 버스 한 대에 운전기사가 2명이 필요합니다. 최소 2명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데 현재 경기도는 버스 한 대당 1.6명이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틀, 3일을 계속 추가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운전을 월 단위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18.5일에서 19일 나옵니다. 많게 하신 분들은 이걸 20일, 22일까지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사고 난 오산교통도 1.5명 수준. 그럼 그 옆에는 평택 같은 경우는 1.4명 수준입니다. 거기 계신 분, 운전하신 분들의 절반이 네. 한 달에 약 300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졸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가져가시는 월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용수 한 연구위원도 300시간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 지금 경기도 얼마 전에 최저임금 인상됐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에 있는 많은 사업체들이 지금 내년 최저임금 부분에서 현재 시스템에서 본다라면 위반된 업체가 많습니다. 기본적 시급 자체가 낮고 이분들은 노동법상 8시간이 넘어가는 것은 연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운전 시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근로 우리가 협정된 기본근로만 한다라면 200만 원대 초반일 거고요. 막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일, 24일까지 하신다면 뭐 400 정도 받으시겠지만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우리 협정된 건 13일 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일 정도면 200만 초반이고요. 15일 정도 근무했을 때 300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이거 뭐 사고 났을 때마다 이렇게 언론에서 대책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노사 대표들이 합의를 하면 네. 이제 무한정 그 연장 근로가 가능한 그 근로시간 특례 아까 얘기했던 59조가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논의될 같고요. 사항이네요. 그와 연동해서 네. 사실은 이 장시간 노동 문제는 인력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장시간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그거를 자꾸 인력 장시간 네. 노동으로 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당 한 2.5명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물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지금 그 비용을 아끼려다가 이렇게 계속 아까운 노동자들이나 또 무고한 시민들이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노사정이 좀 같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단속도 좀 실질적으로 돼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장님이. 예, 일단은 저희는 뭐 단속에 대한 행정적 처벌 문제하고 제도 개선 문제 두 가지를 네. 다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큰 제도 문제를 말씀하셨고 네. 단속의 문제를 말씀드린다라면 지금 국토교통부가 117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하고 네. 고용노동부가 105개 사업장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종이로 되어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휴게 시간을 주는 여객법과 연동해서 교통안전법에 전자 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서 이런 휴게 시간을 주었는지를 네.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교통안전공단이 운행 기록 장치 프로그램에 이 항목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 대책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네. 뭐 경찰청에서 똑같은 입장을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전국대 전산화 시스템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버스에 그걸 그러니까 장치를 예,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이미 모든 차량이 달려 있고요. 달려 있어요? 그 데이터를 교통안전공단 프로그램에 회사가 입력만 하면 됩니다. 네. 그 입력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자료를 입력토록 행정명령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은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위반 여부 데이터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매일 데일리로 뜨겠네요. 이 회사가 위반하는지 제대로 아닌지를. 네, 그래서 뭐 매일매일 올리지 않더라도 특정 시점에서 지자체 행정명령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돼 있지 않는 거고요. 저희는 이런 걸 통해서 전산화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야지 사고가 났다 해서 공무원들이 한두 명 나가서 아니 근데 지금 반응은 안 부장님이 된다고 말씀하신 한 건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프로그램 예. 같은 그거 왜 안 하는 겁니까? 저도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뭐 그 문제는 상당히 좀 초보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왜 안 하는 겁니까? 이 운행 기록 장치가 버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화물이나 뭐 택시 다른 업종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조금 업종 간 이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요청을 했던 게 최소한 버스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달라. 버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네. 단속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또 뭐 연구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도적인 문제로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네. 아까 얘기했던 양별 규정 사실 아무리 이렇게 제도 전산이 잘 됐다 하더라도 네. 현장에서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처벌 고발하신 분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네. 양별 규정 노동자들이랑 사업자 같이 동등하게 처벌받는 그런 규정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국토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인력 충원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의 그 전수조사라든지 양별 규정 삭제라든지 자기들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일단 제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도 예. 개선 부분에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조항에 네, 그거 대한 없습니다. 개정입니다. 이거는 네. 공중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니 이제는 공중의 안전을 위해서 네. 바꾸자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인력 충원이라든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6대 도시가 하고 있는 버스 준공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또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서울하고 네. 인천이 준공제고요. 서울시는 좀 나아요? 버스기사 상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 문제와 교통 사고일 자체가 현저하게 낮다는 겁니다. 네. 또 이 준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정부가 버스 개정 신설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좀 기획하고 경기도에 대한 해야 또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아. 이거 일단은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중앙정부가 먼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걸 제도할 수 있는 노선을 중앙집중으로 가져와서 개편할 수 있는 네. 준공제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한 겁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제시돼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예답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원 그리고 위성수 정책부장이었습니다.